선생님, 혹시 통장에 매달 찍히는 이자 몇 분을 보시면서 그래도 이게 어디야라며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 작은 안심이 어쩌면 내 노후를 좀먹는 가장 큰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움직입니다. 금리는 바뀌고 우대 조건은 사라지며 세금은 어김없이 빠져나가죠. 당신의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자라는 손에는 소리 없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 없는 도둑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던 제가 직접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은퇴 후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믿고 거래한 은행에 꼬박꼬박 돈을 맡겼는데 어느 날 나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돈을 모은 죄밖에 없는데 애 바보가 된 것 같으냐는 그 씁쓸한 목소리가 지금도 기가에 생생해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유독 저희 옆집에 사시는 김정철 아버님 이야기는 지금도 잠 못 들게 할 만큼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철 아버님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온 우리 시대의 아버지입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가게를 하며 새벽 찬 공기를 마시고 땀에 전옷 한 번 편히 벗지 못하고 돈을 모았죠. 그렇게 모은 2억 원. 평생의 세월이 담긴 그 돈을 아버님은 늘 거래하던 은행의 입출금 통장 하나에 고에 모셔두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든든했죠. 어느 날 대학생 손주가 할아버지 휴대폰을 만져주다가 은행 앱을 깔아 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예금 상품이 따로 있는데 이자가 2배는 넘네요. 세금도 안 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철 아버님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창구 직원에게 물었죠. 아니, 이런 게 있었으면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젊은 직원은 머든 표정으로 컴퓨터를 두드려 보더니 너무나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만약 5년 전에 고령자 우대랑 비과세 혜택만 신청하셨어도 지금 통장에 이자랑 아끼신 세금 합쳐서 1200만 원은 더 있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 정철 아버님은 평생 믿었던 단골집에서 나만 모르는 비싼 값을 치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왜 아무도 나에게 이런 걸 먼저 말해주지 않았나 하는 깊은 억울함과 허탈함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희 옆집 사는 김정철 아버님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평생 모은 재산에 더해 마음의 상처까지 입은 이웃의 소식을 들으며 저는 전문가로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40년간 금융 현장에 몸담았던 전문가로서 저는 돈 때문에 건강까지 무너지는 수많은 분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괜히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화병을 얻어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몸의 건강과 돈의 건강은 이토록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이제라도 알면 되찾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만 10년 뒤에 후회하며 놓쳐버릴 수만 원의 내 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얼에 은행 한 곳에 모든 돈을 넣어 두셨거나 은행원이 권하는 대로 상품에 가입해 오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주 저는 제가 오랫동안 수천 명의 자산을 관리하며 그들의 돈이 잠들고 깨어나는 순간을 지켜보며 검증한 돈의 법칙에 대한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 조언을 통해
억울하게 새어나가던 돈을 막고 그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통장 속 그 돈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이제부터 그 돈을 제대로 굴리고 지켜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부터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시지만 실제로는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편리함의 착각입니다. 주거에 은행 한 곳이 관리하기 편하지 바로 이 생각이에요. 얼마 전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 1억 3천만 원을 저희 은행에 전부 넣어 두신 박선자 여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에서 소액 결제가 시도됐다는 이유로 은행 전체 계좌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된 겁니다. 물론 은행의 보안 조치였지만 문제는 그 조사가 끝나는 3주 동안 여사님은 단돈 10,000원 한 장을 꺼내 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장에 1억이 넘는 내 돈을 눈앞에 두고도 가게 월세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그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르면 은행이 망해도 예금은 한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줍니다. 편리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중요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라는 착각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세금을 아끼거나 나중에 편하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 두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평생을 운전대를 잡으셨던 최철민 아버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기에 아버님은 퇴직금 8천만 원을 망설임 없이 아들 통장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아들 통장에 있던 돈은 빚을 갚는데 전부 쓰여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히 아들의 돈이었기에 아버님은 평생 모은 돈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것은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보며 원망도 위로도 할 수 없는 그 서먹해진 관계라고 하더군요. 가족이기에 더더욱 돈 문제는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집이 가장 안전하다는 착각이에요. 은행을 못 믿겠다며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홀로 지내시던 한 어르신은 5만 원권으로 2천만 원을 비닐에 꽁꽁 싸서 장롱 깊숙한 곳, 김치통 속 책장 사이에 나누어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돈을 찾으려 하니 두 군데는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한 군데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집안 어딘가에 내 돈이 있는 건 분명한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집이 내 기억이 가장 믿었던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하는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수는 사실 은행의 침묵 속에서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수는 사실 은행의 침묵 속에서 더 쉽게 일어납니다. 은행원들은 모두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매달 채워야 하는 실적이 있고 팔아야 하는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지점장 시절 이런 현실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편에 서서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차마 전부 말씀드리지 못했던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하는 위험한 속삭임 세 가지를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은행 창구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면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속삭임은 거의 원금 보장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은 고객의 마음을 가장 안심시키는 마법의 단어죠. 그런데 그 앞에 붙은 거의라는 두 글자가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금융에서 거의는 아니다다와 같은 뜻입니다. 1%라도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예금이 아닌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라는 말은 가볍게 흘려듣고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시다가 큰 손해를 보십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하신 이선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 창구 직원이 기가 솔깃한 제안을 했죠. 선생님,
이 상품은 예금은 아니지만 저희 은행에서 직접 관리해서 거의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이자는 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말을 믿고 퇴직금 1억 원을 맡기셨는데 1년 뒤 통장에 남은 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나빠지면서 원금의 20%가 사라진 겁니다. 선생님은 제게 은행이니까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니까 믿었지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거의 단어 하나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속삭임은 복잡한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 여기에 사인만 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친절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모든 책임은 이제부터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도장을 찍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두꺼운 서류를 읽기 힘들어하고 복잡한 설명을 어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바쁜 창구에서 괜히 시간 끄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혹은 직원의 친절이 고마워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강민호 아버님은 3년짜리 정기예금을 갱신하러 오셨다가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직원이 서류 몇 장을 내밀며 아버님 지난번하고 같은 상품이에요. 여기에 똑같이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죠. 아버님은 당연히 같은 예금인 줄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손주 수술비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해서 예금을 깨려고 하니 은행에서는 원금의 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10년짜리 연금보험 상품이었던 겁니다.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약서에 찍힌 아버님의 선명한 서명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서명은 1,000만 원, 1억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속삭임은 오늘까지만 특별 판매하는 상품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상품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안에 팔아야만 하는 실적 압박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월말이나 분기말이 되면 은행원들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이런 한정 판매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객에게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조급한 마음을 심어주어 가족과 상의하거나 꼼꼼히 따져볼 시간을 빼앗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송재익 부부께서 바로 이 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 상품은 오늘 마감이라서 지금 가입 안 하시면 내일은 이 조건으로 절대 못하세요라는 말에 부부는 급한 마음으로 가입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드님에게 전화로 물어본 뒤 일단 보류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일주일 뒤 한정 판매 상품은 이름만 살짝 바뀐 채 똑같은 조건으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상품은 결코 고객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팔릴까봐 시시하며 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을 재촉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더더욱 의심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위험한 속삭임들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힘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억울해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결코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빼앗기는 금융이 아니라 내 권리를 되찾아오는 적극적인 금융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날 이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시던 옆집에 김정철 아버님과 저는 차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모든 통장을 꺼내놓고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의 소중한 2억 원은 연 1.5%짜리 보통 예금 통장 하나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님의 권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나라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 15.4%를 4%를 단 한 푼도 물리지 않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는 내가 직접 은행에 찾아가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다음날 은행에 가서
아버님 명의로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인 고령자 우대 금리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만 60세 혹은 65세 이상 고객에게 0.1에서 0.3%, 3% 정도의 추가 금리를 제공합니다. 아주 작은 숫자 같지만 1억 원이면 1년에 30만 원, 10년이면 300만 원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이 역시 먼저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저는 우대금리 대상자인가요? 라고 물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아버님의 2억 원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의 원칙입니다. 먼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은 고령자 우대금리까지 적용해서 어은행에 1년 만기 정기 예금으로 묶었습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 중 또 5천만 원은 비은행으로 옮겨 똑같이 정기 예금에 가입했죠.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은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1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은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아버님과 함께 인터넷으로 직접 금리를 비교해서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의 모바일 전용 예금에 넣었습니다. 자녀분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클릭 몇 번으로 1년에 몇십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용의 원칙이죠. 나머지 5천만 원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6개월짜리 단기 예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중도에 해지해서 억울한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확인의 원칙 중 하나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몰랐던 권리를 찾고 몇 가지 원칙만 지켰을 뿐인데 김정철 아버님은 기존 방식보다 1년의 세후 이자로만 약 280만 원을 더 받게 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1200만 원을 다시 버는데 4년 남치시면 충분한 겁니다. 이제 아버님은 더 이상 은행에서 직원이 권하는 대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고 비교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시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평생 지니고 살아야 할 내 돈을 지키는 4가지 행동 강령을 약속처럼 새겨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산의 원칙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주월의 은행이라는 편리함에 기대지 말고 최소 2-3곳의 은행에 5천만 원을 넘지 않게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확인의 원칙입니다. 당신의 서명은 1억 원짜리 도장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특히 만기가 되었을 때 자동 연장 시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권리의 원칙입니다. 혜택은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고령자 우대 대상인가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는 당당하게 먼저 묻고 내 몫을 찾으셔야 합니다. 넷째, 활용의 원칙입니다. 이제는 손안의 작은 휴대폰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용 고금리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은 더 이상 잠자고 있거나 조용히 새어나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일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소리 없는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 도둑에게 내 소중한 재산을 내어주지 않을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해결책의 핵심은 결코 복잡한 금융 지식이나 어려운 경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는 잘 모른다며 모든 것을 맡겨버렸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내 돈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마음가짐, 바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걱정과 억울함으로부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편안한 잠과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은행에 갈 때마다 더 이상 주눅들거나 어려운 용어 앞에서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내 돈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여러분께 제가 지점장 시절 우수 고객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리던 2가지 지혜를 추가로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간에 가지 행동 강령을 배웠으니 거기에 날개를 달아줄 고수의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흐름의 지혜입니다. 바로 유동성 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돈의 숨통을 틔워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하다 보면 보통 1년이나 2년짜리 상품의 목돈을 한 번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갑자기 자녀 결혼이나 병원비처럼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찾아오죠. 이럴 때 1년짜리 예금을 10달 만에 깨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했던 이자는 커녕 턱없이 낮은 이자만 받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지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사다리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의 목돈이 있다면 이걸 똑같이 3천만 원씩 3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1년 만기, 또 하나는 2년 만기, 마지막 하나는 3년 만기 상품에 각각 넣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첫 해는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순서대로 3천만 원씩 만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가까운 만기 통장을 깨서 손해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만기가 돌아온 돈은 다시 3년짜리 상품에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안정적으로 돈이 굴러가는 튼튼한 사다리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보호의 지혜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흉흉해서 내 돈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위험도 커졌죠. 이럴 때 내 돈에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서 혹은 자녀분께 부탁해서 하루에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돈의 액수 즉 1일 이체 한도를 100만 원 이하로 낮게 설정해 두십시오. 평소에 몇백만 원씩 이체할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정말 큰 돈을 보내야 할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모은 돈을 잃는 비극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옆집의 김정철 아버님은 더 이상 통장을 보며 한숨 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손주에게 통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며 이 할애비가 직접 공부해서 이만큼 이자를 더 받았다고 웃으며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 웃음 속에는 단순히 몇백만 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는 기쁨을 넘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내 돈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시는데 작은 디딤돌 하나를 놓아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주변 친구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주세요.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열어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